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3일, 일요일, 10시 반쯤 됐는데, 오늘 좀, 시황이라든지 그런 건 매매 복귀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스킬에 대해서, 매매 스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돌파 눌림의 차이, 제가 맨날 영상에서, 저는 이제 뭐 눌림을 맨날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야, 너 뭐 이런 거를 뭐 이제 와서 지금 해?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지인분들이 이제 조금씩 제 채널을 봐주시거든요. 근데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난 돌파는 아는데 이거 눌림이란 거는 네가 만든 말이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평상시 일상적으로 사용한 단어지만 또 이게 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이거를 그냥 뭐 찾아보면은 유튜브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인터넷 쳐보면은 뭐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지만 저 채널에서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간단하게 좀 영상을 찍어볼까 싶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 중에 뭐 장기 투자 말가 아닌 경우에 이제 특히 단기 투자, 뭐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스윙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스윙 같은 경우에 뭐 눌림이 많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에서는 보통 돌파랑 눌림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뭐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돌파는 너무 뭐 이름대로 정고점, 저항점을 뚫고서 저항선 뚫고서 상승할 때 따라 붙어가지고 뭐 재료나 거래대금이나 시장 상황이나 호가창 등의 상황에 따라서 매도하는 기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돌파라든지 아니면 꼭 돌파 아니어도 많이 이제 내려왔다 싶으면 일정 지점까지 내려온 본인의 그 통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따라서 내려온 자리에서 천천히 이제 매수를 해 가서 이거 말하자면 이 기술적 반등 아니면 올라간 경우에는 2차 파동 이런 거 추가 상승할 때 올랐을 때 매도하는 기법을 이제 눌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간단하게 보면은 돌파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많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뭐 가장 알기 쉽죠.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음. 이런 자리 최근에 보면은 분봉 요거 일봉으로 보면 한 16,000원쯤 되겠네요. 16,000원. 요때 이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좀 이렇게 빼 보면은 16,000원 찍고 내려왔다가 또 찔렀다가 보통 이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 예를 들면 나는 요 윗꼬리 요까지 다 넣는다. 일봉으로 봤을 때 라는 분도 계실 테고 요 몸통만 본다. 아니면 뭐 거래대금 터진 날에 몸통만 본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이 기준은 굉장히 다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몸통 그냥 기준으로 봐요. 이런 기준으로. 그리고 그 근처에 뭐 라운드 피가 있으면은 거기다 대충 맞추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그냥 대충 16,000원이죠. 그래서 여기 찔렀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서 한번 찔렀다. 그럼 여기를 이제 뚫고 가는 게 많이 이제 돌파하는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저점저 쓱 올리면서 그래서 요날 10일 목요일에 뚫었죠. 16,000원 하면은 이거 16,000원 맞춰볼까요? 여기 선이 거의 있네요. 어차피.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이게 한 30분 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이제 계속 찌르고서 갈 듯 말 듯 하다가 여기 찌를 듯 말 듯 하다 계속 여기서 민기적거리다가 이제 여기를 완전히 확 뚫고서 요때 이제 내리는 척 하다가 한번 또 했다가 요때 오를 때 이제 따라 붙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익절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좀 너무 여기서 민기적거렸기 때문에 별로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좀 돌아가 보면은 요거 NHN KCP 요것도 좀 뒤로 며칠 가보면은 이런 거죠. 최근 이렇게 와서 갑자기 요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큰 스테이블 쪽에서 좀 뒤에 있었고 뭐 요날 이제 거래대금 터트리고서 흘러내리나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장대 한번 뽑아낼 때 요럴 때 이제 13,000원 요 근처가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여기 뚫을 때 그래서 요날이네요. 요날 요렇게 보면은 요날 이제 13,000원 여기 뚫을 때쯤에 여기 뚫을 때 이제 달라붙어서 그래서 여기 13,000원 뚫고 올라갈 때 그때 이렇게 해서 뭐 익절하고 아니면 계속 홀딩 하던지 아니면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익절하는 거를 이걸 간단히 뭐 돌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눌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반대인 거죠. 정반대는 아니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최근에 동양철관 좀 볼까요? 잠깐만요. 눌림으로 좀 보기 좋은 맞다. 최근에 좀 SK 스퀘어 볼까요? 요런 이것도 별로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딱 알기 쉬운 종목이
아까 좀 뭐 하나 에코플라스틱 좋네요. 예. 여기 이제 요날에 2,300억 터뜨렸죠. 예, 7월 3일. 예, 7월 3일로 돌아가 보면은 요날 이제 2,300억을 터뜨리면서 거래대금을 터뜨렸으니까 요날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돌파가 일어난 날이죠. 요런 데서 이제 따라 붙어 가지고 매매를 하신 돌파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때 쭉 하고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조금씩 흘러내렸죠. 예.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려서 이렇게 흘러내릴 때 본인의 이제 기준에 따라서 천천히 이제 담아가는 거죠. 좀 보기 안 보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담아가서 이건 근데 이렇게 담아가서 예, 이런 식으로 뭐 요날 튀었네요. 예, 요날 튀었을 때 뭐 이런 데 샀으면은 대충 뭐 평단이 이쯤이라 하면은 내가 여기 샀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5% 정도 나오니까 그때 뭐 익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 이거 난 아직 말이 안 되니 이거 덜 나온 것 같은데 거래량도 아직 안 터졌고 난 더 가져갈 거야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쭉 사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요때 샀다가 여기 이제 이평선 닫고 이제 그 눌림하시는 분들은 이평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뭐 보통 3일, 5일, 10일, 20일선 이렇게 많이 보는데 요즘 변형이 많이 있어서 뭐 15일, 17일, 뭐 33일 그런 거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본인의 이제 통계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때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왔을 때 요런 데 사신 분들은 이제 어디서 뭐가 됐건 뭐 한 15% 20%가 올랐기 때문에 어디서는 익절이 가능하죠. 뭐 요렇게 눌렸을 때 요렇게 사서 거래량 터트리고서 그 다음에 거래량 쭉 줄으면서 내려왔을 때 샀다가 2차 파동 요게 이제 1차 파동 아직 2차 파동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걸 2차 파동을 본다면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이렇게 파는 거 예, 그거를 이제 눌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돌파 이후에 눌림 나오고 다시 돌파 나오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돌파했다가 내려오면 눌림했다 다시 돌파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예.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하려면은 전업 투자자가 돼야 될 텐데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게 돌파와 눌림의 차이다. 그러면 이때 돌파 눌림 각각 필요한 스킬 어떤 게 있을까 보면은 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재료 판단 능력. 근데 돌파가 조금 더 순간적이죠. 예,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제 좀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뉴스 같은데 뉴스를 동반하면서 예,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좋은 뉴스가 떴다 그래서 빵 튄다 그러면은 정말 뭐 순식간에 호가창이 막 2%, 3%, 4%막 올라가죠. 그럴 때 이 재료를 빨리 보고서 예를 들면은 특징으로 쳐볼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뉴스가 떴다. 장중에 이건 좀 예, 장중에 뭐 떴다. 그럼 이걸 보고서 7월 11일 요때 떴다 그랬을 때 이 뉴스를 빠르게 판단하고서 이걸 뭐지? 이게 갈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순식간에 판단하는 좀 능력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약간 호가창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봤을 때 이렇게 호가창 보고서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영상도 찍었었는데 이때 제가 한 1년 반 정도 좀 더 됐나? 1년 매일매일 이 돌파 능력을 스캘핑 능력을 좀 얻고 싶어서 1년 4개월 정도 매일매일 녹화해서 그거 복귀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얻고 싶었던 능력이 이 호가창에서 뭔가를 알아내는 능력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호가창 쫙 채워놓고서 호가창 움직이는 거 보고서 들어가서 뭐 1% 먹고 나오고 2% 먹고 나오고 아니면 바로 손절하고 저는 그게 정말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1년 4개월 하고서 깨달은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호가창 능력이 읽는 능력이 호가창만으로는 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약간 요 밑에도 적혀 있는데 약간의 좀 타고난 재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것도 일본 말인데 메사키. 그러니까 이거 메사키가 이게 눈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눈치죠. 눈치 같은 거죠. 이거 싹 보고서 이거 뭔가 호가창 수상한데? 아니면 재료도 이거 있고, 근데 모든 게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만 보고서 결정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재료도 보고 시황도 보고 거기다가 이제 호가창 그다음에 어떤 분위기 그런 것도 보고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할 그리고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의 타고난 재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눌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기도 적혀 있는데 모든 게 이 재료 판단 능력
눌림 같은 경우에도 이 재료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 어느 정도 갈지 뭐 그런 느낌, 그런 것들, 그런 거는 결국엔 좀 약간 경험적인 게 크죠. 근데 그건 분명히 이게 제일 중요한 능력인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당연히 기준이 될 만한 통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잡을지, 뭐 여기서 잡을지 여기서 잡을지, 그건 이제 본인이 통계를 많이 내봐야겠죠. 몇 년치 통계를 내보고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특정 금액 이상, 그 다음에 특정한 뭐 시총이 될 수도 있죠. 재료도 당연히 거기 들어가겠죠. 자료가 뭐 신고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고점을 뚫은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인이 통계를 내봐야겠죠. 기준이 될 만한 통계를 내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철저한 비중 조절. 아마 눌림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한 종목에 올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뭐 세네 종목, 또 여기다 분할 매수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철저하게 이제 나눠서 그거 따라서 이제 그런 통계죠. 이것도 결국엔 통계. 그리고 뭐 인내심을 적어놨는데, 뭐 이거 돌파도 인내심 필요하죠. 결국에는 돌파 나올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잠깐 볼까요? 아까 제주은행이었나? 아닌데, 뭐 제주은행이 아니라 뭐였더라? 에코플라스틱이었나? 잠깐만요. 제주은행 보고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아까 굉장히 지지선에서 계속 머뭇거리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료 눌림만의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제 생각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요거죠. 약간의 저는 돌파는 재능이 역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조금 해요. 연습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금방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계속 이렇게 새로운 뭐 얼마 벌었다 이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돌파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한 1년, 2년 만에 금방 성장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게 분명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저만의 그냥 피해망상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자, 그럼 돌파 눌림 각각 장단점은 뭐가 있냐? 장점부터 보면은 당연히 돌파는 레버리지 써가지고 큰 금액으로 돌파해서 하기 때문에 계좌가 급성장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아까 에코플라스틱, 요런데 요런 예를 들면 뭐 요런 자리 뚫을 때, 여기 딱 뚫을 때, 요럴 때 뭐 보통 돌파가 나올 때는 거래대금이 이제 막 터지죠. 저기 뒤에 숨겨졌나?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요런 순간적으로 이제 호가창이 빵빵 차면서 막 한호가,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막 한호가에 막 1억 막 2억씩 막 박히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개인이 뭐 해도 뭐 많이 해도 한 1, 2억일 거 아니에요. 뭐 그럴 때 1억 확 들어가서 1, 2% 먹고 나오고,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은 예수금이 한 3, 4천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예수금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금이 한 5천 된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쓰면은 뭐 보통 한 1억 5천 정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레버리지 써가지고 뭐 1억으로 들어가서 1, 2% 먹고 나오면은,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는 이거 예수금 대비 한 3, 4%, 3%, 4% 그렇게 익절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좌 상승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급성장하고,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다른 거였네. 그리고 이거 위쪽에 적혀 있던 거를 좀 이쪽으로 가져왔네요. 일단 따로 잠깐만요. 그리고 종목을 일단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시황에 좀 영향을 덜 받죠. 보통 이제 돌파하고서 거기서 익절하고 끝나기 때문에 계좌가 포트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이제 스캘퍼 아니면은 돌파하시는 분들은, 돌파만 전문으로 한다 그러면은 가져가신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로는 시황에 좀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칼손절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돌파해서 스킬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칼손절이죠. 돌파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그 돌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예를 들면 여기서 이게 갈 것 같다. 어디가 좋을까? 여기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아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이 있었는데, 이거네. 이거 예를 들면 제주은행 여기까지 봐볼까요? 그래서 요날까지 딱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누가 봐도 저항이 돼서 여기를 뚫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갈 듯 말다 빼고, 갈 듯 하다 빼고,
또 갈 듯하다 빼고 갈 듯하다 빼고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칼 손절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느냐. 근데 여기 못 뚫었다 그러면 내릴 때 바로 잘라야 되죠. 예. 왜냐면은 예를 들면 최근 넥스틸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여기가 누가 봐도 좀 이제 저항이 되겠죠. 예, 저항점이 될 텐데 이날이 15일이네요. 4월 15일. 4월 좀 뒤로 돌아가야겠네요. 4월 15일 좀 뒤로 볼까요? 예, 요때가 될 텐데 이렇게 여기가 지금 누가 봐도 지지 저항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뚫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요날 가는 척을 하겠죠. 그러다가 뚫었다가 쭉 뺐죠, 그냥.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요때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예, 신고가에 물려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때 만약 손절 안 했으면은 예, 그대로 그냥 여기서부터 뭐 한 30%까지 뺐다가 지금 좀 올라오긴 했는데 예, 계속 지금 여기서 고점에 물려버리는 거죠.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칼 손절은 정말 필수죠. 돌파하려면은. 예. 그래서 이거 아까 능력을 좀 빠뜨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급성장하고 종목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시황에 좀 영향을 덜 받죠. 반대로 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일 같은 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눌림 많이 하죠. 예, 일단 통계에 따라서 이제 자리 걸어 놓고서 일하면 되기 때문에 좀 눌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내가 눌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정한 자리가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 프로에다가 얼마 걸어 놓고서 신경 안 쓰고 그냥 보면 되죠. 그리고 그때 알람만 맞춰 놓고서 연락 오면은 그 익절 다시 걸어놓고서 그리고 또 내려가면 또 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계속 장을 보고 있지 않아도 되죠. 예, 그런 점은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재료면 시황에 대해서 아까 요거는 좀 예, 요거랑 다른 건데 돌파는 다른 건데 생각할 시간이 좀 충분히 있죠. 예를 들면 이게 뭐 올랐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가 어느 정도 재료일까 그리고 어디까지 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쭉 쐈다가 좀 죽는 경우도 있죠. 요거를 완전히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갔다가 충분히 내려왔나. 그리고 요게 그 뭐지? 내가 생각하는 재료의 관점에 내가 맞는 기준에 거기에 부합하나.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도 에코플라스틱도 지금 이날 한 1,400원 뽑아내면서 크게 올랐다가 지금 이쁘게 눌렸죠. 한 10% 정도 눌리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꽤 제 기준에선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좀 안 된 기준에서 탈락된 이유가 대장주가 삼육물산이거든요. 삼육물산 상한가 가고 2등줄에서 눌렸기 때문에 물론 여기 또 거기서부터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삼육물산이 좀 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에코플라스틱이 넥스트 트레이드가 됐다면은 더 좋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삼육물산이 갭이 뜰 테니까 먼저 에코플라스틱이 이렇게 눌렸는데 매매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이거 둘 다 넥스트 트레이드가 안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천천히 좀 생각할 여유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다른 일 하면서 돌파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돌파하려면 언제 돌파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호가창 보고서 창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눌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일 하면서도 예, 할 수가 있는 좀 그런 다른 일 하면서도 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예, 돌파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어렵다. 간단히 얘기하면 진짜 어렵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고난 능력 그리고 요거 정말로 뚫을 때, 확 뚫을 때 그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갈지 안 갈지 여기 흔들 때도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 정말 칼손질을 확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소액으로 할 땐 상관없는데 나중에 뭐 1, 2억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은 1억이면은 수수료만 25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1%, 2% 빠지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순간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커질수록.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돌파해서 막 순식간에 뭐 한 1시간 아니면 10분 만에 뭐 10% 해서 1억으로 들어가서 뭐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마이너스 1,000만 원, 뭐 정말 1분, 2분, 5분 만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것도 정말 공감이 가는 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칼손절 해야 된다. 칼손절 하는 건데 그 뒤에 당연히 돌파하시는 분들이 모든 그 뭐랄까요 상승을 맞추진 못하겠죠. 예, 손절 후 올라가는 뭐
모습을 뭐 자주 봐야겠죠.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진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일과 병행하기도 어렵고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죠, 솔직히. 언제 뚫나. 뭐 보통 우리는 저때 보잖아요. 저기 실시간 종목 검색에 이제 상위 올라가면 보면은 이미 한 요쯤 와 있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시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건 전업 투자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파가 뭐랄까 안 되면 좀 요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전업투자들 만약에 본인이 하려면은 이 돌파를 어느 정도 하는 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눌림하면 굳이 뭐 엄청나게 내가 번다 그게 아니면은 다른 일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좀 약간 정말 전업투자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눌림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이렇게 돌파처럼 극적으로 우상향하지는 않죠. 눌림을 이렇게 비중 조절해서 요럴 때 잡아서, 요럴 때 내렸을 때 잡아서, 요럴 때 익절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돌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빵빵 이렇게 막 레버리지 태워서 하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뭐 돌파 진짜 상위 뭐 그런 분들은 막 뭐죠? 한 달에 막 몇백 프로씩 나잖아요. 이게 막 뭐 돌파 한 달에 한 달에 막 100% 이상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통 저도 그렇고 제 목표가, 저도 눌림으로 하는데 월에 한 5에서 10% 정도 목표? 이거 되면은 이 정도가 아주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이건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죠. 월에 5%면은 1년이면은 100% 나오거든요. 복리로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돌파랑 비교했을 때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오버나잇해서 들고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황이 영향을 많이 받죠. 미증시가 좀 빠졌다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봤을 때 다들 많이들 신경 쓰잖아요. 미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그러면은 아침에 이거 뭐 새벽 1~2시에 이런 거, 새벽 3시쯤에 눈 떴는데 미증시 마이너스, 나스닥 3%뭐 이러면은 짜증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가 좀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돌파 눌림 연습은 각 똑같죠, 사실은. 소액으로 연습하는 거죠, 처음엔. 최소 반년에서 1년 정도 통계 쌓고, 그리고 그게 되면은 이제 약간씩 예습을 늘려가는 건데, 이 영상 찍은 것도 저도 근데 돌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된다면은 저도 할 수 있다면 돌파하고 싶다. 돌파하고 싶다. 왜냐면 돌파 능력이 있다면은 이게 좋죠. 레버리지 빵빵 실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3천만 원 정도 예수금 2,800 정도 있는데 한 5천 정도 바로 그냥 써가지고 한 1% 2%뭐 그렇게 뭐 매일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제일 쉽겠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씩 연습을 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엑셀 같은 거에 본인이 이렇게 쭉 예를 들면 뭐 해서 돌파가 어떻게 나왔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때 돌파가 나왔고 자리가 여기였고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내가 만약에 얼마로 2% 정도 익절을 하고 2% 손절을 했다면은 이렇게 통계를 쭉 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저기 뭐랄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엑셀들이, 그러니까 요거 하나 만든다고 바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것도 뭐 한 몇 년치, 3년치, 4년치 정도까지 쭉 만들어서, 눌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하는 매매 저기 그 시나리오 같은 것도 기준 같은 것도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뭐 굉장히 많죠. 각 엑셀 안에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재보고, 특히 눌림 같은 경우에는 통계 진짜 많이 내봐야 되죠. 통계 이것저것 다 내보고 손절 라인 어떻게 할지, 결국에는 이제 손절 라인 뭐 여러 가지 손절 라인 잡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를 또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렇게 이게 과거의 차트 답안지를 보고서 하는 건 쉬운데, 실제 본인이 또 매매해서 하면 또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여기 딱 올라갈 때 보기도 힘들고, 돌파 같은 경우에 눌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분할하면서 딱딱 하면 수익이 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그 전에 뭐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못 참고 이렇게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익숙해지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둘이 뭐가 됐건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하면서 내가 돌파 같은 경우에 칼 손절이 되는지, 눌림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대로 하는지 뭐 그런 걸 해서 또 손절 제대로 하는지 그런 거 보고서 예, 수익금이 계속 쌓이면은 그때 이제 조금씩 예, 예수금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일단 한번 이런 거는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돌파 눌림 매매 차이 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